안녕하세요. 김윤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현금 쌓아라. 100년 만에 떼부자 기회가 온다. 경제위기가 오거나 집값 폭락장이 오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번 돈이 값지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달러와 금,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몇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쌓아라. 100년 만에 떼부자 기회 온다. 자, 이 아비규환에 정말 살려달라고 난리죠? 바로 이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기회는 더 커집니다. 경제위기 때 떼돈 벌기, 결국은 우상향. 부자는 위기를 즐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경제위기 떼돈 벌기, 물론 당장 경제위기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10년 이짝저짝으로 해서 경제위기가 오는데 젊은 시절 감안하면 한 3번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와요. 근데 그 3번의 기회를 이미 다 지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떼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번에도요, 아직 완전히 경제위기가 벗어난 게 아닙니다. 먼저 부동산 수익부터 볼까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하면 자, 5억짜리가 20억, 즉 엄청난 돈, 15억까지도 벌 수 있어요. 왜냐? 10억 아파트를 5억으로 들어가게 되면 10억이 보통 20억은 가잖아요. 4배나 뛰네요. 자, 서울 3기 신도시 유망 분양을 받아도 5억 아파트 분양받으면 보통 10억은 다 넘어가고 12억까지도 갑니다. 또 서울이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많이 폭락한 아파트도 5억은 10억을 유발합니다. 자, 이제 주식 한번 볼까요? 주식은 특히 경제위기가 터진 다음에 하세요. 평상시에는 조심하시고. 삼성전자 우량주, 자, 5억이 바닥일 때 5억이 대략 10에서 15억까지 약 3배 가까이를 벌어주죠. 안전하죠. 그리고 또한 코스피 펀드, 자, ETF 펀드와 관련된 거 5억이 약 10에서 15억, 역시 코스피가 움직이는 대로 버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안전하게. 자,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주식 투자하면 뭐다? 자산 탕진이다. 자산을 다 잃는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가상화폐, 자, 비트코인 등 5억이 10에서 20억 정도 벌어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바닥장, 자, 불안정할 때 우선 부동산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들쭉날쭉 하니까. 지금처럼 평상시 투자는 역시 자산 탕진 우려도 있으니까 신중하자. 자, 달러하고 금 수익. 달러하고 금은 생각보다 많이 뛰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많죠. 달러 경제위기, 다만 경제위기 전에 이게 투자하게 되면 많이 법니다. 5억을 투자하게 되면 대략 7.5억을 벌고, 금도 마찬가지. 경제위기 전에 투자하면 5억원어치 사면 7.5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투자, 이처럼 평상시 투자는 이제 복골복이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까요? 코스피로 떼돈 버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만땅 나온 거예요. 8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꾸준히 뛰었네요. 자, 1000 회복하고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서 쭉 올라갔죠. 이 박스 보세요. 자, 여기 3300까지 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1400까지 내려왔어요. 이 1400까지 내려왔다가 3000까지 갔던 거죠. 자, 3300까지 갔다가 이게 내려와 가지고 한 2200에서 놀더니 최근에 2600까지, 여기 보세요. 2600. 자, 그럼 얘가 3300까지 가느냐? 경기위기가 터지지 않으냐는 지그재그 형태로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이 고점 얼마든지 갑니다. 3300. 당장 바로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은 하락보다 상승을 더 유망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뛰어든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주식이 올라가도 개별 종목 잡으면 걔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굳이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TF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락장 때. 하락장 코스피 2200 이하에서 잡는 거예요. 또는 원달러 환율이 1350 정도를 돌파해버리면 자, 인버스 들어갈 만하죠. 코스피 지수가 만약 2000까지 떨어지면 1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자, 200 이제 2 곱하기로 확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ETF 인버스의 대표적인 게 삼성 자산운용사의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바로 이걸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버스 좀 위험합니다. 왜냐? 이제 상승에 약간 무게중심이 커서 그래요. 인버스를 들어가는 것은 경제 위기를 염두하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이거 꼭 두 가지 보세요. 인버스 할 거냐 말 거냐. 기관의 인버스를 보세요. 얼마나 기관이 인버스를 많이 사는지. 특히 2 곱하기짜리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보세요. 그냥 외국인들은 인버스 별로 안 하니까. 이걸 두 개 보고 아,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돼요. 이번엔 ETF 레버리지입니다. 지금처럼 상승장에는 자, 레버리지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상승장 코스피 1100. 원래 바닥에서 1100에서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데 뭐 이건 금융이나 터지야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2200에서 오래 놀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많은 돈 말고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코덱스 200 1 곱하기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있습니다.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가 뭐냐면 2배 더 먹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2배 더 잃는 거고. 자, 기관들 레버리지 매매를 보세요. 레버리지를 사면 같이 사면 되는 거예요. 하루 갖고 안 되고 좀 이렇게 여러 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이제 사니까 레버리지를 사겠죠.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얼마나 사느냐를 보고 사면 레버리지 쪽으로 생각. 팔면 인버스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ETF는 반드시 금융위기 대비 소액 투자로만 해야 한다. 주가 하락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권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와 펀드입니다. 펀드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 이제 달러로 떼돈 버는 방법. 솔직히 달러로는 떼돈을 벌 수는 없죠. 그래도 30% 정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지금 IMF 때 이렇게 높이 갔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거의 뭐 1000 밑에까지도 빠졌다가 거의 400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자, 1000 올라간 다음에 또 내려왔죠.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900대까지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 간 게 900까지 무너졌으면 거의 2배 이상 떨어진 거고. 자, 1000이 거의 한 300, 400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거의 3배 이상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200에서 돌다가 14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널뛰기장을 잘 파도를 타게 되면 돈을 벌어요. 여기 보세요. 평상시 달러. 평상시는 꼭 기억하세요. 1100에서 1200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1300이냐? 지금 약간 경제가 불안한 상태고, 자, 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벌어져서. 1300대란 이유는 보유자금 30% 이내에 박스권 투자하는 것도 뭐 해볼 만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막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권하지 1300이 넘어가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경제위기 터지지 않는 한은 1300이 넘으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교환수수료 할인 90% 받고 예금 적금 들어가는 거나 전신환 수수료 확인 후 투자해야겠죠. 자, 준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좀 짭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대신에 막 억 단위로 과도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평상시 고점이나 금융위기 후 회복 단계에서 투자하면 뭔 말이냐? 자, 평상시에 막 1300, 1400대 투자하거나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터지면 거의 1500, 1800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달러를 투자하면 망한다고요. 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생기기 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달러 예금, ETF 펀드, 달러 RPE 등 무난합니다. 금융위기 시에 약 1500에서 1800 정도 뜁니다. 뭐가요? 자,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가 1달러에 1500에서 180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현 시점에 달러 투자는 좋지가 않아요. 1300대인데 이제 좀 주가도 뛰고 하니까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원화가 긍정적이다. 금 한번 볼까요? 쭉 보세요. 금이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2013년부터 바닥을 기다가 여기 치고 올라간 거 보세요. 거의 8만 언저리 갔다가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또 치고, 최근에 여러분들 신고가 8만 8천까지 찍었습니다. 자, 지금
얘는 1g당 지금 88,000원. 오, 대단하네요. 93,000원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얼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고점에 있습니다. 왜 자꾸 금이 고점에 있냐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요. 경기도 안 좋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 이제 예전에 금 본위제라고 있었죠. 금이 뛰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평상시 국내 금, 이제 네이버에 금 치면 떠요. 자, 7만에서 8만 이 사이가 박스권이었어요. 자, 보유자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0% 이내에 자, 소액을 박스권에서 투자하게 되면 뭐 무난하겠죠. 지금 82,998이라고 써 있죠. 근데 너무 지금 꼭지기 때문에 막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달러 가치 하락, 경제 불안. 자, 이때 금이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예상이 되지만 너무나 단기적으로 고점이니까 부담된다. 좀 내려오면 한 8만까지 내려오면 한번 또 시도. 현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는 게 최선. 국내 금은 8만 기준으로 투자를 생각합시다. 자, 평상시나 금융위기 후에 회복 단계 때 투자하면 손실 발생이 높다.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금 상당히 높죠. 또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해버리면 망한다 이 말이죠. 자, ETF 금 선물이 있고요. ETN이 있고요. 골드바 어느 거든지 투자 무난합니다. 현금의 30% 이내만 투자하고 금융위기가 터지면 지금 88,000원이 얼마까지 뛸 것으로 예상하느냐. 12만에서 14만.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줍니다. 자, 이거 주택 부담지수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예전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이 부담지수가 커졌어요. 자, 8년째 상승 하락이 진행됐죠. 그래서 직강 거품 수도권 2014년에서 21년까지 폭등했고 지방은 2020년에서 21년 2년간 폭등했습니다. 주로 영끌, 갭투자, 다주택자들 또는 아파트 아닌 사람들이 손실이 컸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자, 갭투와 실거주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잡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2년 무조건 빠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관망해야 합니다. 당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판단하자. 2022년에서 23년 자, 1, 2년 하락장이 예상된다. 지금 1년은 이미 빠졌고 2년째 빠질 거냐가 관심이죠. 가격 하락 후에 이 순서로 잡으세요.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이제 2023년 1월달 제 생각은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어요. 꾸준하게 반등 중입니다. 자, 23년 6월 현재부터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관망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생각은 지금 경제위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이 1차 타이밍이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자, 부동산 매입. 자, 지금은 분양, 금매 매입 여부를 판단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대단지 아파트가 우선이고 다가구 단독 나홀로 비아파트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은요. 자, 무려 10배가 뜁니다. 이렇게 떨어지 갖고 올라가 버리면. 왜 10배가 뛰냐면 내가 2억을 투자해서 뭐 10억이 됐다. 그러면 갭 투자가 2배 더 벌어주기 때문에 5배 내 돈의 집값이 5배 정도 뛰면 실제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10배의 효과를 가져와요. 자, 이제 비트코인은 뭐 천차만별이지만 옛날에는 수십 배, 수백 배도 뛰었지만 이번에 바닥을 찍으면 이제 8배 정도 가지 않을까. 다만 비트코인은 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투자했을 때 8배라는 얘기고 물론 부동산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투자하면 10배지만 부동산은 별개로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바닥에서 잡으면 이렇게 많이 벌어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코스피는 약 3배 정도 법니다. 왜? 한 1000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3000까지 간다. 단순히 봐도 3배 뛰네요. 자, 이제 달러는 예전에 2100도 가고 이때 1580도 가고 지금 현재 1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또 찍으면 1500에서 1800 뛰니까 많이 가면 30% 기대감이 있죠. 단 금융위기 조건입니다. 다 냈다. 자, 이제 부동산 거품 형성과 금융위기, 부동산 거품 형성. 자, 이제 가계대출. 이게 문제가 되고 금융기관 기업대출. 뭐 가계대출은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금리 인상 계속 채무가 적체되고 소비는 감소되고 대출이자가 자꾸 쌓이면서 개인이 파산되면 금융위기로
이게 감염이 되겠죠. 주가 폭락, 집가 폭락. 이번에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대출 규제 강화. 자,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이 안 돼요.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가겠죠. 당연히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위기, 주가 폭락, 집가 폭락. 이번에는 기업 대출을 볼까요?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금리 인상, 이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가 자꾸 쌓이고 성장도 악화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이 결국은 도산을 하게 돼요. 자, 금융위기, 주가 폭락, 집가 폭락. 이렇게 총 4단계를 겪습니다. 경제 제반 상승순위. 여러분들 화폐 돈은 계속 찍어냅니다. 자, 대략 이제 2013년 기준으로 약 30%가 뛰었네요. 물가는 2013년 기준으로 35%가 뛰었네요. 약 10년 만에. 주가는 2013년 기준으로 50% 뛰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기준으로 100% 뛰었습니다. 제일 많이 뛰었네요. 부동산이. 그런데 서울은 300% 뛰었습니다. 압도하죠. 화폐보다, 물가보다, 주가보다. 자, 서울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부동산 4가지가 모두 맞아야 떼돈 법니다. 자, 타이밍, 입지, 물건, 개인 여건 꼭 이거 잘 아세요. 타이밍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입지만 잘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건만 잘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상황만 잘 활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4가지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수익은 반절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4가지를 잘 맞추세요. 자, 이제 경제위기 때 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4년 이때 IMF 이때 아무튼 94년에 1138이 IMF 때 280. 오, 거의 아무튼 4배 거의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80% 떨어졌다고 봐야하나요? 자, 올라갔습니다. 280이 1000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4배 벌었네요. 자,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거의 400원저리가 2000까지 갔네요. 이때도 몇 배 벌었어요. 그냥 펀드만 들었어도 5배 벌었네요. 그런데 개별 주식 잡는다고 해서 5배 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20배 뛰는 것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로또 근성은 버려야 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까지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거 보세요. 2200. 약 2배 조금 더 벌었죠? 자, 이번에 코로나 때 보세요. 2200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이 1400이 3300까지 갔으니까 자, 2배 반 가까이 올라간 거죠. 이걸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보세요.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자,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2배에서 4배까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무조건 현금 쌓아가지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났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약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며 평생 3번 이상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감사합니다.